그리고 돈도 하나도 안 내요. 돈을 안 내요? 국민들은 현대에서 많은 축구 발전 기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기부하는 게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왜 이걸 하지? 그러니까요. 왜 하지? 도대체 뭐 왜 하는 겁니까? 다른 목적이 있겠죠.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정치. 이걸 좀 물갈이를 대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지성 축구인들 중에서 네. 뭐 차범근 감독이 있고 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축구를 축구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예. 축구를 재벌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망 있는 네. 또 유능한 그런 경력 있는 그 축구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축구협회를 맡아야 되고 이제 현대도 네. 이제 생각을 바꿔서 좀 우리 내- 이거 현대 거 아니다. 이제 축구인 거다, 국민 거다 네. 돌려주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구인들도 워낙 현대가 두려우니까 네. 그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 정몽준 회장이 돈 많이 낸 줄 돈 알았죠? 많이 내는 줄 알았어요. 예, 제가 2005년에 재산도 많으신 분 아닙니까? 제가 2005년에 국정감사 때 자료집을 만들어서 네. 분석을 쭉 했어요. 네.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거의 한 10년 동안에 축구협회의 정몽준 회장이 네. 기부한 게 얼마예요? 빵원. 빵원이에요? 네, 네. 진짜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야. 때 이게 2005년 일인데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후로도 혹시 설마 계속일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야.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당시에 예.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예. 정몽준 회장 그분이 좀 성질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면 달리. 오, 나 그럼 이거 안 해. 어머, 예, 그래서 이제 회장이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나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네. 잠시 좀 조정현 부회장이 회장으로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예. 관리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현대가 입장에 보면은 네. 외부인이 들어와서 잠시 관리하고 있다가 예. 다시 이제 정문규 회장, 예. 정몽준의 사촌 동생, 예. 뭐 그러니까 사촌끼리 다 진짜 자기 하는 이거는 가족끼리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패밀리 그만큼 축구도 또 아니고. 아니 뭐 현대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잘하면 현대가 그래도 되는데. 1년에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축구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조금만 체육단체, 네. 레슬링 협회 뭐 이런 데도 1년에 회장들이 뭐 5억, 10억씩 내거든요. 네. 그럼 현대가는 예. 1년에 뭐 그래도 아무리 못 내도 1,000억은 내야 되는 거죠. 1,000억이요? 그래서 이제 네. 유소년 축구부터 쭉 시스템 만들고 인프라도 잘 구축하고. 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우리나라 축구가 한 단계 변하려고 그러면은 현대가 이걸 이제 내놔야 된다는 게 저의 그렇구나. 지론입니다. 아니, 이 근데 지론은 제가 1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아니,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현대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기득권이 되고, 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겠죠. 그건 정문규 회장한테 네.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제가 근데 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어제 축구 해설했던 박지성 그 해설위원도 이런 거의 비슷한 얘기를 근접한 했어요. 이야기까지 예. 가는데 핵심은 못 건드리죠. 핵심은 얘기, 현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워낙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예. 현대가가 이걸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만 자본 권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축구도 아니, 스포츠가 전부 다 그렇죠. 스포츠와 그렇게, 재벌하고 야, 떼어낼 수가 없는 결탁이 건데 돼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는 현대가 너무 좀 과하죠. 네. 이 광만 팔고 실제로 본인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시 진실을 찾는 추격자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처음 확인이 됐다. 역시 용감하세요. 축구협회가 현대가의 사조직화된 독점화된 그런 협회로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 의원은 그 비판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최근에 축구협회 저런 내부 비리, 또 정몽규 회장은 회장 자기가 되면은 예산을 3배 늘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축구협회의 예산이 13년 950억에서 15년 750억, 2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문구 회장이 찬조금을 얼마 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그 전에 그의 사촌인 정몽준 회장은 2000년 이후에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그 20년 동안 정씨 일가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축구협회에 낸 기부금이 빵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축구협회를 현대가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문체부가 나서서 축구협회 특별감사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파 규정상 국가축구협회에서 정부 공권력이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니, 저 비리잖아요, 비리. 그래서 저런 제가- 비리를 정부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축구협회 전체를 한번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정부도 손 못 대고 아니 외국 같은 예, 저 1분 외국 같은 경우 축구장이 프로 구단 소유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을 프로축구가 축구협회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피파 규정에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그러니까 축구협회를 한번 샅샅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특별감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자, 우리 1차관님. 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정조대왕 능행차가 지난 가을에 굉장히 언론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서울하고 수원, 화성 요 세 개 지자체들의 국비로만 하고 있는 정조문화 등의 행사를 좀 국가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여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한국 대표팀은 1승 2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16강에 결국 가지 못한 것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실패로 이렇게 규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죠, 이유죠. 네. 말씀하신 대로 16강 진입이 목표였고, 그게 좌절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실패한 거다. 그러면 앞선 두 경기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네. 스웨덴과 경기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한 것이 네. 월드컵 본선 무대에 가서도 신태용 감독이 계속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늘 우리는 스웨덴 경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스웨덴과 경기 때 한국 대표팀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전술적으로도 한국은 너무 내려서서 내려선다는 건 이제 수비중심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믿었던 손흥민 선수는 그 공격에서 그렇죠. 자기 역할을 하기보다는 측면 쪽에서 상대의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면 쫓아다니고 또 마크를 하느라고 허둥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유효 슈팅을 하나도 이제 기록하지 그렇죠. 못하고 그게 제일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한국 대표팀이 네. 사실은 아주 무기력한 이제 경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대표팀이 무기력한 경기를 했는가? 네네.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스포츠는요, 경기가 끝나면 결과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이면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 그 흔적은 흔적. 네. 그 흔적은 제가 지금 대학에서 지금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기 분석 시스템, 네. 이제 경기 영상 분석을 하게 되면 네. 선수들이 90분 동안 볼을 몇 번 받았는지 주고받았는지 누구와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또 선수들의 뛴 거리 90분 동안 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상대 팀 선수들 그다음에 상대 팀의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왜 그럼 한국 대표팀이 스웨덴과 경기 때 이렇게 네. 부진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그것을 역으로 이제 추적하면 네. 답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무술 채집,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네. 또 선수들의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직접 뛴 선수들의 그 이야기,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채집을 하면 그 결과를 명확하게 우리가, 추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경기 스웨덴의 네. 전략을 이제 모으긴 했지만 이동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차량 이동이라든가 비행기 그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선수들은 피로가 가중됐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지 훈련 장소에서 한국 팀은 파워 프로그램을 소화를 해서 네. 이것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근은 지구력이라든가 또 네. 스킬을 발현하는 그 파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끼쳐서 선수들이 스웨덴 경기 때 이렇게 네. 힘들었다. 당초 지쳐있었다. 기대했던 다르게 이제 아주 천근만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냐? 네. 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두 경기에 우리가 멕시코 경기까지 멕시코는 지금 이제 5경기가 나아졌고 네. 독일과 경기 때는 또 전혀 다른 이제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마지막 경기 독일 경기 취해가지고 이 결과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을 이것을 또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부류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너무 선수들의 몸을 굳게 만들었다. 여론이 너무 나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방송 3사 해설에 나섰던 이영표, 안정환, 박지성 새 해설위원은 축구협회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선수 탓을 할 거냐. 뭐 이런 비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게 사실인데, 자, 제가 핵심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축구협회와 관련된 점입니다. 네. 네, 축구협회의 문제점이 없나.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다. 2017년 국감 때 보면 20년간 찬조금 빵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망이 있겠냐.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도 안 한다. 그래서 축구협회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네. 이야기를 하죠. 네.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해오면서 힘을 갖고 있는, 집단, 그리고 세력화되어 있는 집단인 축구협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곤 했는데요. 네. 늘 한국 축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비판은 미래에 대한 발전이라는 신념을 갖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요. 예. 사실은 오늘 이 프로그램 또 전화 연결하자고 전화 왔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이것도 출연하게 되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또 시끄러질 수도 있는데 라는 고민을 했지만 이것은 용기를 갖고 국민들에게 바로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축구협회 얘기를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하죠. 4년 전에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 때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도요. 네. 그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뭐라고 그랬나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조치는 대표팀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전달하고 대표팀 감독이 숨었어요. 네.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또 실패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독일 팀을 이긴 커튼 뒤에 지금 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려를 하는 거죠. 이번 월드컵 마지막 경기를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데자부가 될 겁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은 예선 2경기에서 네. 참패를 하죠. 멕시코한테 역전 3대1로 역전패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히딩크가 이끌던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축구 역사의 하나의 이제 오점인
감독이 중도에 경질이 됐어요. 감독도 없는 상황에서 벨기에와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한국 대표팀은 정말 죽기 살기로 뜁니다. 죽기 살기로. 네. 그리고 이민생 선수가 머리가 터져서 피범벅이가 돼서 붕들 둘러매고 맞아요. 뛰던 현장에서 저는 울먹이면서 해설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독일과 경기에서 그러면 앞서 두 경기, 스웨덴, 멕시코와 경기와 비교해서 한국은 그런 놀라운 투혼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뭔가? 그때 그러니까 프랑스 월드컵 때의 마지막 경기와 그래서 겹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일각에서 지금 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네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대표팀 감독, 대표 선수가 되면 네. 그것은 무한한 책임이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상황인데 오히려 한국 대표팀이 첫 경기, 두 경기에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냉담하고 냉소적으로 비판했던 것이 오히려 독일과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죽어라 뛰었던 그런 동기유발이 됐던 걸로 저는 보거든요. 아, 약이 됐다고. 그것이 그러면 약이 된 겁니다. 네. 국민들에게 대표 선수들 그다음에 코칭 스텝에서 그리고 일각의 축구인들이 네. 대표 선수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럽니까? 그거는 예. 대표 선수가 되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네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네네. 이번 그 월드컵을 통해서 저는 후배들이지만 이영표, 안종환, 네. 박지성 선수가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다이 혁명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국 축구는 산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높은 용기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네. 자, 지금 이 해설하는 세 사람은 2002년 월드컵 영웅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영웅들이 자신들이 경험을 했어요. 자, 지나간 얘기죠.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은 파워 프로그램을 네. 미국의 그 2002년 연초에 미국에서 골드컵 출전했을 때 입에 단내가 나도록 선수들이 정말 훈련 끝나고 나면 기어다닐 정도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했어요. 예.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 가는 과정에 설계를 철저히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설계에 따라서 한국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 기적을 쓰기 위해서 한국 대표팀은 그 고통을 감내를 했던 거예요. 네. 이런 그 고통 속에 그 결과를 얻어낸 건데 이번 월드컵의 과정과 그리고 설계와 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번 월드컵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했느냐, 착실히 준비를 했느냐, 이런 시각에서 이것은 냉정한 시각에서 평가를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월드컵에서 실패는 네. 결국은 정몽규 회장이 4년 전에 했던 그 어떻게 보면 고개 숙임 그리고 감독에게 책임 전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을 꺾은 것이 또 이제 이것은 이불로 말이죠. 네. 축구협회가 그동안 준비에 부실하게 하고 잘못했던 것을 덮는 그 결과를 초래해서 연평으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렇죠. 축구협회가 현대가 장악한 축구협회가 정몽구 회장이 뭐 이런 작은 성과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있는 거 아니냐. 전면적으로 축구협회가 혁명적으로 나서서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축구 또 똑같이 4년 뒤에 또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분노를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일게요. 예. 자, 축구협회는 연 1,000억이 넘는 네. 매출을 올렸습니다. 연 1,000억. 그렇죠. 1,200억까지 그러니까 지금 벌었던 적이 있어요. 정몽구 회장이 돈만 벌고, 아이고, 제가 다 목이 이렇게 되는데, 돈만 벌고 실제로 축구인들을 위한 한국 축구에 투자는 안 하고 있다. 20년 동안 찬조금 빵원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박 3일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그렇게 여기서 짧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을 하죠. 그러면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장할 때 1,000억 넘는 매출을 3,000억으로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네. 지금 1,000억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적자로 지금 축구협회가 돌아섰어요. 왜 국민들은 축구를 구매하지 않을까요? 네네. 왜 축구는 부패한 뒷전
집단 부정한 집단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외면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 네. 없으면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상대 팀 선수들, 그다음에 상대 팀의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왜 그러면 한국 대표팀이 스웨덴과 경기 때 이렇게 네. 부진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그것을 역으로 이제 추적하면, 네. 답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무술 채집,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네. 또 선수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직접 뛴 선수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을 또 종합적으로 채집을 하면 그 결과를 명확하게 우리가 추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경기 스웨덴의 네. 전략을 이제 모으긴 했지만 이동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차량 이동이라든가 비행기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선수들은 피로가 가중됐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지 훈련 장소에서 한국팀은 파워 프로그램을 소화를 해서 네. 이것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근은 지구력이라든가 또 네. 스피드를 발현하는 파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끼쳐서 선수들이 스웨덴 경기 때 이렇게 네. 힘들었다. 당초 기대했던 지쳐있었다. 다르게 네. 이제 아주 천근만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냐? 네. 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두 경기 우리가 멕시코 경기까지 멕시코는 지금 이제 5경기가 나아졌고 네. 독일과 경기 때는 또 전혀 다른 이제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마지막 경기 독일 경기 취해가지고 이 결과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을 이것을 또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부류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 너무 선수들의 몸을 굳게 만들었다. 여론이 너무 나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방송 3사 해설에 나섰던 이용표, 안정환, 박지성 새 해설위원은 축구협회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선수 탓을 할 거냐. 뭐 이런 비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나오는 게 사실인데, 자, 제가 핵심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축구협회와 관련된 점입니다. 네. 네, 축구협회에 문제점이 없나.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아니라 현대축구협회다. 2017년 네. 국감 때 보면 20년간 찬조금 빵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망이 있겠냐.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도 안 한다. 그래서 축구협회 문제점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그거 있는지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어제 축구 해설했던 박지성 그 해설위원도 이런 거의 비슷한 얘기를 근접한 했어요. 이야기까지 예. 가는데 핵심은 못 건드리죠. 핵심은 얘기를 현대긴 안 하더라고요. 워낙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예. 현대가가 이걸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론만 자본 권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축구도 스포츠가 전부 다 그렇죠. 스포츠가 그렇게, 재벌하고 떼어낼 결탁- 수가 없는 결탁이 건데 돼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는 현대가 너무 좀 과하죠. 네. 이 광만 팔고 실제로 본인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시 진실을 찾는 추격자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처음 확인이 됐다. 역시 용감하세요. 축구협회가 현대가의 사조직화된 독점화된 그런 협회로 전락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의원은 그 비판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최근에 축구협회 저런 내부 비리, 또 정몽규 회장은 회장 자기가 되면은 예산을 3배 늘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축구협회의 예산이 13년 950억에서 15년 750억, 2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문구 회장이 찬조금을 얼마 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그 전에 그의 사촌인 정몽준 회장은 2000년 이후에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그 20년 동안 정씨 일가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축구협회에 낸 기부금이 빵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축구협회를 현대가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문체부가 나서서 축구협회 특별감사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파 규정상 국가축구협회에서 정부 공권력이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니, 저 비리잖아요, 비리. 그래서 저런 제가- 비리를 정부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축구협회 전체를 한번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정부도 손 못 대고 아니 외국 예, 저 1분 외국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프로 구단 소유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을 축구협회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피파 규정에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그러니까 축구협회를 한번 샅샅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특별감사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자, 우리 1차관님. 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정조대왕 능행차가 지난 가을에 굉장히 언론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서울하고 수원, 화성 요 세 개 지자체들의 국비로만 하고 있는 정조문화 등의 행사를 좀 국가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여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한국 대표팀은 1승 2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16강에 결국 가지 못한 것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실패로 이렇게 규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죠, 이유죠. 네. 말씀하신 대로 16강 진입이 목표였고, 그게 좌절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실패한 거다. 그러면 앞선 두 경기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네. 스웨덴과 경기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한 것이 네. 월드컵 본선 무대에 가서도 신청 감독이 계속 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늘 우리는 스웨덴 경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스웨덴과 경기 때 한국 대표팀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전술적으로도 한국은 너무 내려서는 이제 수비중심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믿었던 손흥민 선수는 그 공격에서 그렇죠. 자기 역할을 하기보다는 측면 쪽에서 상대의 그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면 쫓아다니고 또 마크를 하느라고 허둥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유효 슈팅을 하나도 이제 기록하지 그렇죠. 못하고 그게 제일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한국 대표팀이 네. 사실은 아주 무기력한 이제 경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 대표팀이 무기력한 경기를 했는가? 네네.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스포츠는요, 경기가 끝나면 결과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이면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 그 흔적은 흔적. 네. 그 흔적은 제가 지금 대학에서 지금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기 분석 시스템, 네. 이제 경기 영상 분석을 하게 되면 네. 선수들이 90분 동안 볼을 몇 번 받았는지 주고받았는지 누구와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또 선수들의 뛴 거리 90분 동안 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제 그리고 돈도 하나도 안 내요. 돈을 안 내요? 국민들은 현대에서 많은 축구 발전 기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기부하는 게 없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왜 이걸 하지? 그러니까요. 왜 하지? 도대체 뭐 왜 하는 겁니까? 다른 목적이 있겠죠. 아.
예, 그러니까 자기 정치. 이걸 좀 물갈이를 대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성 축구인들 중에서 네. 뭐 차범근 감독이 있고 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축구를 축구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예. 축구를 재벌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망 있는 네. 또 유능한 그런 경력 있는 그 축구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 축구협회를 맡아야 되고 이제 현대도 네. 이제 생각을 바꿔서 좀 우리 네. 이거 현대 거 아니다. 이제 축구인 거다, 국민 거다 네. 돌려주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구인들도 워낙 현대가 두려우니까 네. 그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 정몽준 회장이 돈 많이 낸 줄 돈 알았죠? 많이 내는 줄 알았어요. 예, 제가 2005년에 재산도 많으신 분 아닙니까? 제가 2005년에 국정감사 때 자료집을 만들어서 네. 분석을 쭉 했어요. 네.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거의 한 10년 동안에 축구협회의 정몽준 회장이 네. 기부한 게 얼마예요? 빵원. 빵원이에요? 네, 네. 진짜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야. 때 이게 2005년 일인데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후로도 혹시 설마 계속일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야.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당시에 예.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예. 정몽준 회장 그분이 좀 성질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보기에 그래요? 달리. 오, 나 그럼 이거 안 해. 어머, 예, 그래서 이제 회장이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나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네. 잠시 좀 조정현 부회장이 회장으로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예. 관리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현대가 입장에 보면은 네. 외부인이 들어와서 잠시 관리하고 있다가 예. 다시 이제 정몽규 회장, 예. 정몽준의 사촌 동생, 예. 뭐 그러니까 사촌끼리 다 진짜 자기 하는 이거는 가족끼리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패밀리 그만큼 축구도 또 아니고. 아니 뭐 현대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잘하면 현대가 그래도 되는데. 1년에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축구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조금만 체육단체, 네. 레슬링 협회 뭐 이런 데도 1년에 회장들이 뭐 5억, 10억씩 내거든요. 네. 그럼 현대가는 예. 1년에 뭐 그래도 아무리 못 내도 1,000억은 내야 되는 거죠. 1,000억이요? 그래서 이제 네. 유소년 축구부터 쭉 시스템 만들고 인프라도 잘 구축하고. 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우리나라 축구가 한 단계 변하려고 그러면은 현대가 이걸 이제 내놔야 된다는 게 저의 그렇구나. 지론입니다. 아니, 이 근데 지론은 제가 1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아니,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현대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기득권이 되고, 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겠죠. 그건 정몽규 회장한테 네.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네. 이야기를 하죠. 네.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해오면서 힘을 갖고 있는 집단 그리고 세력화되어 있는 집단인 축구협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곤 했는데요. 네. 늘 그 한국 축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비판은 미래에 대한 그 발전이라는 신념을 갖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 사실은 오늘 이 프로그램요 또 전화 연결하자고 전화 왔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이것도 출연하게 되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또 시끄러질 수도 있는데 라는 그 고민을 했지만 이것은 그 용기를 갖고 국민들에게 바로 얘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축구협회 얘기를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하죠. 4년 전에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 때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도요. 네. 그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뭐라고 그랬나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그 조치는 대표팀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전달하고 대표팀 감독 뒤에 숨었어요. 네.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또 실패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독일 팀을 이긴 커튼드에 지금 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려를 하는 거죠. 이번 월드컵 마지막 경기를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데자부가 될 겁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은 예선 2경기에서 네. 참패를 하죠. 멕시코한테 역전 3대1로 역전패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히딩크가 이끌던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축구 역사의 하나의 이제 오점인 감독이 중도의 경질이 됐어요. 감독도 없는 상황에서 벨기에와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한국 대표팀은 정말 죽기 살기로 뜁니다. 죽기 살기로. 네. 그리고 이민생 선수가 머리가 터져서 피범벅이가 돼서 붕들 둘러매고 맞아요. 뛰던 현장에서 저는 울먹이면서 해설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독일과 경기에서 그러면 앞서 두 경기, 스웨덴, 멕시코와 경기와 비교해서 한국은 그런 놀라운 투혼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뭔가? 그때 그러니까 프랑스 월드컵 때의 마지막 경기와 대가 그래서 겹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일각에서 지금 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네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대표팀 감독, 대표 선수가 되면 네. 그것은